싱크 펑션하고 지금 코사인 200파이 ft인데 요거는 결국 2파이 ft니까 2파이 f0t니까 f0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이 되는 거네. 만 헤르츠야. f0가 만 헤르츠짜리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그 만 헤르츠를 우리가 표시하기는 그렇고, 일단 싱크가 어떻게 싱크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려라고? 이게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플러스 싱크에서 마이너스 싱크 사이에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를 그려준다고.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서 이제 막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 사실 거의 안 보여. 이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안 보여.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야. 타임 도메인 그리면. 그 다음에 XF를 구하고 풀의 트랜스폼, 아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래. XF는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라고. 뭐 하여튼 요걸 그리는데, XF는 이게 싱크 T가, 이게 XT가, 여러분 밑에 봅시다. XT가 싱크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0T, F0가 지금 만이야. 만이고, 이렇게 요에 대해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다. 그러면 싱크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렉탱귤러 F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는 어떻게 돼요? 컨버전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0랑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렉탱귤러가 어떻게 F 마이너스 F0 이렇게 하는 거랑 2분의 1의 렉탱귤러 F 플러스 F0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렉탱귤러 F 마이너스 F0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게 XF고, 그림을 그리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F0가 만이니까 만 헤르츠. 만 헤르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요게 펄스 폭이 이 앰플리튜드는 2분의 1이고 펄스 폭이 1이거든. 1. 요거는 어떻게 만 더하기 2분의 1이고 0.5고, 요거는 만 빼기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게 앰플리튜드는 2분의 1이고 이런 마이너스 만이지. 마이너스 10의 4승.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0의 4승 마이너스 0.5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10의 4승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요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LTI 시스템에서 만족하는 경우 제일 먼저 델타 T를 입력 신호로 해서 HT를 구한다. 왜 델타 T를 사용해서 HT를 구하는지, 이걸 델타 T를 풀의 트랜스폼 1을 이용해서 설명하죠. 왜 그렇다고? 무슨 델타 T에 어떤 마법이 있다고? 델타 T는 모든 프리퀀시를 다 가지고 있다. 성분을 다. 모든 프리퀀시 성분을 다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델타 T를 어떤 시스템에 델타 T로 넣어보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고? 모든 프리퀀시를 다 이 시스템에 넣어보겠다는 거야. 넣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시스템으로 이걸 프리퀀시로 스캔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프리퀀시로 스캔하겠다고. 모든 프리퀀시로 스캔한다. 라는 말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잠깐만, 또 뭐 전성훈이, 잠깐만. 전성훈 받았어. 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퀴즈 받았어.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일단 진도를 나갑시다. 이거 우리가 진도가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좀.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임펄스 트레인,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이지. 임펄스 트레인. 뭐 이 타임 도메인에서 뭐 어떻게 되냐? T0마다 있는 거. T0마다 있는 거. 요거를 제일 처음에 풀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이용해야 된다 그러지. 그래서 풀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게 이거를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델타의 t-nt0 이렇게 된다고.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 이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라 하면은 이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방법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개 전혀 다른 폼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XT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이걸 안 배웠는데,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XF라고 두면은 XT 뭐 예를 들어서 이게 XT가 뭐 렉탱귤러 될 수 있고 아무거나 될 수 있지. 그 렉탱귤러 뭐 T다. 그러면은
xf가 뭐가 되는 거야? sync f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포머 요게 주어졌을 때 일단 요 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x-t0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되는가? 요런 거를 이제 나중에 구할 건데 뭐 일단 나온 김에 내가 이제 해봅시다 이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x-t0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x-t0의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이게 x의 t-t0의 풀의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dt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잖아 이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 이거는 이런 걸 나오면은 앞으로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t-t0를 어떤 다른 변수로 치환해 준다고. 다른 변수로. 뭐 여기서 뭐 비슷한 변수가 타우라고 합시다. 타우를 안 쓰고 있으니까 뭐 다른 변수 나는 x가 아니 x는 x 쓰고 있으니까 안 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m이 더 좋다. 뭐 m으로 해도 돼. 뭐 나는 뭐 z가 더 좋다. z로 해도 돼. u가 더 좋다. u로 해도 돼. 뭐 근데 지금 여기 뭐 그냥 안 쓰는 변수가 있으니까 타우가 있으니까 타우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타우로 이렇게 변환되면은 t가 지금 여기 보면 dt가 있으니까 dt 요거를 양변에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 dt는 어떻게 돼? d타우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제로가 된다고 요거는. 이거는 그러면 d타우 이렇게 된다고. dt하고 d타우 같아. 그 다음에 t가 지금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잖아. 그러면 타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타우는. 그러면은 t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t0 무한대 마이너스 t0 되는데 이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무한대에서 어떤 상수를 더하든지 뭐 빼든지 이건 전혀 상관없어. 똑같아. 그냥 이 무한대야 이거는 무한대가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어. 내가 이런 굉장히 큰 돈이 있어. 1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10원을 주면서 아 그래 뭐 살림이 보트 써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1억이 있는데 내한테 10원 주고 있어. 뭐 1억보다는 숫자적으로 보면 1억보다는 1억 10원이 더 뭐 많은 거는 맞긴 하지만은 내가 1억이 있는데 뭐 10원 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T0가 아무리 큰 값이라도 무한대는 그냥 거의 끝값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플러스를 해주냐 마이너스를 해주냐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에 타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요 t 대신에 이렇게 여기서 t 대신에 뭐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t는 타우 플러스 t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j 2파이 f의 t 대신에 타우 플러스 t0 이렇게 되거든. d 타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 t0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적분이야? 타우에 대한 적분이거든. 그럼 이거는 상수가 된다고. 상수가 된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서 적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분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럼 이건 빠져나가는 게 적분 앞으로. 그럼 적어보면은 다시 적어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 t0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x의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 타우에 d 타우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박소정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이거? x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 타우에서 d 타우 한 거 이거 뭐야 이거? 프리의 캠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 아까 이 이름 뭐라고 그랬어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이 이름 있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박재은 네, 이거 뭐야 이게? XF입니다. 그치, 이게 XF지 이게 XF잖아. 그냥 T가 타우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냥 변수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XF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XT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포를 했더니 XF가 나왔어. 그런데 X의 T-T0 어떻게 되냐? 타임 딜레이를 시켰다는 거야. 타임 딜레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XF는 똑같이 나와. XF는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붙었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 T0 이렇게 요게 붙었다. 이게 붙었다. 이게 붙었다.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긴 좀 얘기를 왜 지금 괜히 해가지고
뭐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이 얘기 해가지고 뭐별 필요도 없는데. 그 나중에 나올 텐데 이거 나 지금 다른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보니까 뭐 XF도 모르는데 지금 이 얘기 해가지고 뭐 아니, 되지도 않겠다. 하여튼 나중에 이 얘기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얘기할게. 오늘 할 거야 오늘. 하여튼 내가 그 다른 얘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요게 전에 요거는 전에 했으니까 이 T0 요걸 이제 내 풀의 시리즈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질문을 해보니까 지금 XF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다른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또 모를 것 같아. 아이고 그냥 넘어갑시다. 응. 괜히 쓸데없는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풀이 시리즈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풀이 시리즈 구한 거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 수식이 내가 이 지금 여러분 4학점 듣고 있는 이 응용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수식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수식이야. 이 별표 한 20개 하고 싶어. 내가 진짜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수식이니까 당연히 이게 당연히 이걸 디라이브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식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돼. 전개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 뭐도 알아야 이 결과도 알아야 된다. 결과도 잘 봅시다. 예, 결과 문제 보고 넘어갑시다. 뭐 지금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T에 대해서 해서 요즘 보면 T0마다 있는 거야. 0부터 T0, 2T0, 3T0,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2T0, 마이너스 3T0 이렇게 주기함수지. 이거 주기함수. 뭐 이 주기가 뭐예요? 주기. T0 되는 거야. 주기. T0인데 이 주기함수를 어떻게 풀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게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요 주기함수를 주기함수 타임 도메인에서 주기함수를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주기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기함수. 똑같이 임펄스 트레인을 풀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떻게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 임펄스 트레인 나온다는 거야. 주기함수라 얘기하면 좀 안 되고 임펄스 트레인을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임펄스 트레인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주기가 뭐였다고? T0였지.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F0. F0는 뭐가 돼? F0. 뭐 1 over T0가 되는 거야. T0분의 1이 된다고 주기가. 주파수는 타임분의 1이잖아. 이 F를 구할 때 우리가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게 T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이게. 헤르츠라는 게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인데 헤르츠는 단위는 보면 1 over second야. 1 over second. 초분의 1이라고 초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물론 상수가 요 F0라는 게 붙어 F0가 1 over T0니까 뭐 그러니까 F0마다 있다고. 그래서 뭐 알고 보면 굉장히 쉽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 쓰느냐?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해. 엄청나게. 엄청나게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이거 이제 응용에 대해서 이제 요 수식 요 이제 디라이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떻게 델타의 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표 델타의 t 마이너스 n t0 요걸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뭐 1 over t0의 썸에 k는 마이너스 무한대표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되고 뭐 이게 f0가 1 over t0니까 뭐 이게다가 이걸 뭐 이렇게 해도 돼. 이게 그냥 f0 곱하기 썸에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또 뭐 이게 1 over t0에다가 썸에 k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t0분의 k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아무튼 적어도 돼. 뭐 아침에 1 over t0니까 f0. 그러니까 하나 요걸 외우나 이게.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 타임 도면에서 임펄스 트레인이야. 임펄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이걸 트레인. 임펄스의 기차라는 거야. 임펄스 기차가 그 우리나라 기차는 그냥 몇 개밖에 연결 안 돼 있잖아. 근데 내가 뭐 저기 캐나다 있고 미국 있을 때 보면은 뭐 기차가 한번 가면 한 30분 가. 그리고 한 200개, 300개 붙어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오는 거지. 임펄스 트레인을 풀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임펄스 트레인이지. 주파수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이 돼 있어. 이렇게 된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근데 여기서는 T0마다 있는 거고 요거는 F0마다 1 over T0마다 있어. 그게 좀 다른 거고 앰플리튜드가 요건 좀 달라져. 이 1 over T0. 요거 구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거 자체를 디라이브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걸 디라이브 하려면 먼저 풀이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결국은 구해야지 이게 되니까 풀이 시리즈도 알아야 되고 풀이 트랜스폼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긴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거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도대체 내가 보니까 그냥 임펄스 트레인으로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됐다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로 주기함수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주기함수. 주기함수의 주파수를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런 시그널이 있어. 이런 일반적으로 이 타임 도메인이야. 타임 도메인에서 0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렇게 되는 어떤 시그널이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시그널 이걸 XT라고 합시다. XT. 요게 XT가 있는데 이거를 주기함수로 바꿔준다. 이걸 만약에 T0마다 어떤 이 T0마다 반복되는 함수로 반복하는 함수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걸 반복되는 함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0에서 이렇게 있고 또 이게 T0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T0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T0에서 이렇게 있고 계속해서 있는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XT가 만약에 이렇게 딱 하나짜리 0에서 1 사이에 딱 이렇게 있는 이런 시그널이라면은 이걸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로만 바꿔주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수식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박주연 네. 어떻게 되니까 이걸 이 T0마다 반복되는 함수다. XT가 하나에만 있는 거였는데 이걸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어떻게 표현해? x 가로치고 그 t 마이너스 n t 제로. N은 어디 가서 이거? 아, 네? 아니 이게 NT만 해놓으면 NT만큼 그 다음에 그 앞에 시그마 그렇지. n, 마이너스 네, n은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XT하고 어떤 관계되는 어떤 뭔가가 있어. 이거 배우정 네. 혹시 알아 이거? XT하고 뭐 어떤 관계에서 요 뒤에 걸 표현하면은 이걸 표현할 수 있어. 위에 거 똑같은 이퀄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컨볼루션, 컨볼루션 그래. 컨볼루션까지 잘해서 그래. 그, 시그마 n의 음. 델타 t 마이너스 n t0? 그래. 잘했어 그래. 요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한다. 왜냐? 이게 시그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잘 봐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잘 보면은 x의 t-t0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xt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컨볼루션의 델타의 t-t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시프팅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전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뭐랑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면 시프팅 하는 거라고. 옮겨가는 거라고. 시프팅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xt-t0가 이게 결국은 xt에다가 컨볼루션 델타의 t-n-t0 이렇게 되니까 이게 썸이 n에 걸리는 거니까 요거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그래서 xt하고 컨볼루션의 이게 델타 펑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주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 대표 선수 여기 대표 선수라고 그러면 대표 선수야. 대표 선수 하나만 딱 뽑아놓고 요 하나 딱 뽑아놓고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임펄스 트레인하고 컨볼루션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주기함수처럼 된다고. 주기함수로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주기함수를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모든 주기함수를 XT에다가 어떤 대표 선수 이게 대표 선수야 이게 대표 선수.
대비성수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convolution, impulse train 이렇게 n 델타의 t 마이너스 nt의 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주기함수가 돼버린다고.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은 주기함수가 돼버려. 이러면 우리가 주기함수가 돼. 주기함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주기함수 뭐 이걸 뭐 이게 주기함수를 뭐 x의 뭐 피리어드 시그널 xp라 합시다. xp 여기 xp는 어떻게 우리가 적으면은 xt에다가 컨볼루션 싸움에 델타의 t 마이너스 nt 제로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xp에 대해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구하라. 그러면 xp의 f를 구하라. xp 주기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 이게 주파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 구하면 되잖아. xt에 대해서 만약에 xf라고 하고 컨볼루션은 어떻게 된다고?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곱하기로 돼. 곱하기로 돼. 그 다음에 임펄스 트레인은 아까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임펄스 트레인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5넘을 t0에 t0분의 1에다가 썸에 이거는 n이고 n이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가 이거는 뭐 k는 마이너스 뭐 이거 뭐 k라고 안 변해도 돼.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다르게 하려고 요 때는 타임 도메인에서 n이라고 주로 적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k라고 적는 거지. n이라고 적어도 돼. 나는 뭐 이게 주파수 도메인 이게 k가 더 좋다면 k라고 적어도 돼.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xt가 아까 이렇게 됐다죠. xt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합시다. xt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뭐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뭐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한 거지 뭐 반드시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에 이걸 이제 주기함수로 만약 바꿔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바뀔 거 아니야? 0이고 이게 t0고 2t0고 t 마이너스 t0고 이렇게 될 텐데 계속 쭉 나갈 텐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기함수가 된 거야. xp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예를 들어 이건 얘야 그냥 뭐 실제로 이걸 풀의 트랜스폼 할 때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하려고 뭐 삼각형처럼 트라이앵귤러처럼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냥 요게 xf야. 그러면은 xp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p 이건 xp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뭐 이게 좀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렇게 된다 합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xt에 대한 주기함수가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xt를 주기함수로 바꿔서 이게 주기함수 바꾼 게 xp잖아. xp로 바꾸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xf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의 델타 펑션 f0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펑션하고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재현. 네.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xt 그리고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 xt하고 곱하기 델타의 t-t0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t가 t0일 때만 값을 가집니다. 그래 그걸 xt가. 수식으로 나타내봐. 어떻게 돼? x t0 응. 곱하기 응. 델타 t-t0. 응. 잘했어.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x의 f 곱하기 델타에 요 돼 있잖아. 이거 k f0 이렇게 f 마이너스 k f0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전성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 x f0 x f0라고? 약간 좀 달라졌는데. k f0입니다. 그렇지, k f0지. 그래, k f0 곱하기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결국 f0에서의 값만 가져온다고 그런 거야. 이게 f0 xf가 있는데 xf가 kf0일 때의 값이지. 값이 kf0일 때만 값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주기함수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만약에 이게 f가 있으면 xf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F0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0일 때, KF0일 때, 그럼 요 값이 되겠지, 요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F0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값, 그 다음에 2F0일 때 요 값, 뭐 3F0일 때 요 값, 4F0일 때 요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F0일 때 요 값, 뭐 마이너스 2F0일 때 요 값, 이렇게. 마치 프리퀀시에서 마치 샘플링 하듯이 딱딱 끊어낸다는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F0가 이 F0가 있거든. 여기 좀 요게 F0 원오버 T0가 있어서 이 앰플리튜드가 바뀌어. 이 앰플리튜드가 원오버 T0로 바뀌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었다 하면은 원오버 T0로 바뀌어. 이 0일 때 이 값이 바뀌기는 앰플리튜드는 좀 바뀌긴 한데 하여튼 여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고? 딱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져. 어때? 0, F0, 2F0, 3F0, 4F0 이렇게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2F0 이렇게 딱딱 끊어진다는 거야. 끊어진다.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되면 딱딱 끊어진다. 여기서 많이 본 얘기야.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거라고. 언제 얘기했던 거야? 딱딱 주기함수일 때 뭐 주파수가 딱딱 끊어져서 나온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 앞에 했던 건 뭐야 이거? 손준재. 네. 주기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게 있었어. 전에 풀에 트랜스포 하기 전에 뭐 했었어? 주기함수에 대해서. 주기함수의 주파수를 구할 때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뭘로 구했었어? 주기함수의 주파수를 구할 때요. 응. 그 기본 주파수 F0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름 뭐라고 그래? 기본 주파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걸. 그 XT가 주기함수일 때 일단 XT가 뭐 어떤 함수가 뭐 XP가 뭐 주기함수로 하죠. 그럼 여기에 어떤 신호가 주기함수일 때 우리가 이 주파수를 구할 때 그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름 뭐라고 했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풀이에 트랜스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야, 정말 돌아가시겠다. 신혜원. 신혜원. 얘는 또 켜놓고 어디 가는 거야? 교수님, 저 지금 도서관이라서 마이크를 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진영. 양진명. 들리시나요? 우리가 주기함수일 때 우리가 그 주파수 구할 때 뭘로 구했었어? 조성우. 네. 풀이의 시리즈.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주기함수일 때 주파수 구할 때 우리가 풀이 시리즈를 구했다라는 거 이거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내가 풀이 시리즈 대답을 못했잖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업을 못 따라오고 있네.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참 문제가 많은데 그 수식이 많이 나오는 수업이 있어. 수식을 다루는 수업이 있어.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 수식을 하다 보면은 수식에 빠져 가지고 그래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내 지금 뭐 풀고는 있어. 뭐 인테그랄 하라고 해가지고 뭐 하고는 있는데
수식에 빠져. 수식이 막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식이 막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일단 풀기는 풀 수 있어. 뭐를 풀라고 하니까 풀기는 풀 수 있는데 그 뭐 하는 건지를 모르면서 풀고 있는 거야. 풀고는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딱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지금 수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수포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나름대로 막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결국 지나고 나면은. 이 수업이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풀이 시리즈를 여전히 매년 내가 하는데 이 수업 시간을 끝나고 나면은 풀이 시리즈하고 풀이 트랜스폼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 풀이 시리즈랑 풀이 트랜스폼을 구분해야 되는데 보니까 풀이 시리즈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한 반 이상이 되겠네.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네. 지금 수식은 뭔가 알고 있어. 수식 뭐 SK 지난번에 구하라고 해가지고 뭐 수식 뭐 SK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뭐 풀이 시리즈 해가지고 뭐 XK는 뭐 원오블 T0에서 뭐 이게 T0의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 아니 2파이 KF0 KF0 T에 DT 해가지고 요 뭐 수식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 왜 구해야 되는지 그냥 뭐 사학점이니까 내가 뭐 그냥 대충 공부를 하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냥 이거 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봐. 네가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럼 내 방향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그걸 보고 타야 된다고. 버스만 탄다고 가는 게 아니라 부산을. 강릉 가는 버스 타고 있으면서 나는 그 버스 타고 가고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부산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 좀 답답하네. 아니 내가 무슨 뭐 그 대단한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거 물어봐가지고 모르면은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XP가 주기함수일 때 주파수를 구하는 걸 물어봤는데도 이게 풀이 시리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수업에 왜 들어오는 거야? 들어 앉아 있는 이유가 뭐야? 왜 앉아 있어 이게? 나 정말 너무 답답하다, 좀 보고 있으면은. 아니, 이 과목 뭐 못한다고, 뭐 별 그건 없지만은, 아니,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참 답답하다, 정말 참. 아이고, 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풀이 시리즈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게 주기함수면은 이게 함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풀이 시리즈를 구했다고. 풀이 시리즈를 구했다고. 풀이 시리즈. 풀이 시리즈를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자고. 복기를 해보면은 주기함수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구했었어? T0를 구했었어. T0를 구하고 나면 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뭘 구했어? 기본 주파수라는 걸 구했다고. 원오버 T0. 이게 기본 주파수야. 이런 걸 구했다고. 그러면 풀이 시리즈라는 게 도대체 뭐야? 풀이가 뭘 발견한 거야? 그 사람 뭘 발견했길래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풀이의 시리즈, 풀이의 트랜스폼 막 계속 외우고 있잖아. 그 사람 뭐 한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해서 도대체 풀이가 뭐 한 거야 도대체? 뭐 했길래 우리가 아직까지 그 사람 죽은 지 한 200년 넘었는데 20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서 뭘 도대체 훌륭한 일을 했길래 그거 한 거야. 뭘 한 거야? 풀이 시리즈가 뭘 한 거야? 풀이가 뭘 한 거야 도대체? 풀이가 강상민 네, 뭐 한 거야? 풀이가 뭘 했길래 우리가 뭐 이 자꾸 풀이 시리즈, 풀이 트랜스폼 얘기해야 하는 거야? 주기함수를 기본 주파수의 배수를 갖는 기저신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것 같습니다.
잘했어. 힘이 되네 아주. 답을 잘해가지고 내가 좀 수업에 그래도 이게 좀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는 게 나한테 힘이 되네 좀. 그래서 뭐 잘 얘기해서 지금 딱 정확한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풀이가 얘기한 건 뭐냐? 주기함수에 대해서 주기함수가 되면은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주기가 반드시 주기함수니까 주기가 반드시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주기함수가 발견하면은 제일 먼저 그게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주기부터 일단 구해야 돼. 무조건. 제일 처음에 지금 딱 보는 순간 이게 반복된다라는 걸 딱 발견하는 순간 제일 먼저 이게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T0부터 제일 먼저 찾으라고 그냥 조금 반사적으로 딱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원오버 T0 그러니까 T0분의 1이 이게 기본 주파수가 돼. 그래서 이 주기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KF0를 갖는 이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를 갖는 이 주파수 응? 수를 갖는 이 기저 신호들 KF0를 갖는 이거 주파수를 갖는 기저 신호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 신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완전 합은 아니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XP가 어떻게 된다고? 썸의 어떤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인데 이게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이게 KF0의 주파수를 갖는 게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들어있는 양이 KXK라고 했잖아요. 이게 양이라고 양. 이게 풀이 시리즈 개수이긴 한데 이게 양이라고. 그러니까 KF0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양을 나타내, 볼륨을 나타내는 거야. 양이라니까 뭐 10이나 뭐 램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볼륨을 말하는 거, 양. 그 이미 우리가 주기함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KF0로 나타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풀이 시리즈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기 신호가 있으면은 이게 KF0마다 있구나 라는 거 알고 있다고. KF0 이게 0이고 이게 F0고 2F0고 3F0고 마이너스 F0 이렇게 마이너스 2F0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뭐 어떤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 따라 다르겠지. 이렇게 딱딱 디스크리트하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는 제로라고. 이런 걸 물어볼 필요 없다고. 0이라고 0. 0이라고 0. 그냥 나머지 0이야. 요 때만 딱 존재한다고. 요 때 F0일 때 요 때만 딱 존재하는 거야. 이만큼.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델타 펑션처럼 이렇게 존재한다고. 요걸 이미 풀의 시리즈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해봐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똑같이 나온다고. 어떻게 잘 봐봐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고? KF0에 이렇게 이거가 이렇게 0일 때 어떤 값, F0일 때 어떤 값, 2F0일 때 어떤 값, 3F0일 때, 4F0일 때 어떤 값, 요 값만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제로라고. 이거 제로. 나머지 다 제로라고. 중간 값은 다 제로라고. 다 제로라고. 0이라고. 그거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을 똑같이 우리가 주기함수일 때는 주기신호일 때는 어떤 주기신호일 때는 이게 풀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게 F0마다 KF0 여기 주파수를 갖는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거 풀의 트랜스폼으로 다시 확인한 거야. 다시 확인했다. 다시 확인한 거야. 요 수식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주기함수가 주기함수를 우리가 원래부터 주기함수를 쓸 수도 있고 XP에 대해서 이걸 뭐 풀이 시리즈를 해서 구할 수 있어. 풀이 시리즈를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풀의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XT 컨볼루션 썸의 델타의 T-NT0 이렇게 표시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XF에다가 곱하기 1 over T0의 썸의 델타의 F-K F0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 이게 F0에 F0마다 뽑아낸다는 거지. F0로 뽑아낸다. F0마다 뽑아낸다고. KF0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 이게. KF0에서.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원어블 T0에 X에 KF0 이거에서 델타에 F-K F0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뭐야, 이게 XK네. 이게 풀의 시리즈 할 때 우리가 XK네. 이게 우리가 XK를 구하는 거잖아. XK. 이게 양이잖아. XK가 이게 XK라고. 이게 XK라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풀의 시리즈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 사실은. 이렇게. 원오블 T0에다가 X의 대표 선수에, 이게 대표 선수잖아. 이게 딱 대표 선수. 이 중간에 있는 딱 대표 선수 하나. 그거에 풀의 텐수를 구하고 거기다 KF0를 넣으면은 이게 XK를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XK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 XK가 쉽지가 않아. 근데 XK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XK는 1오버 T0에 X에 K F0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의 시리즈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우리 풀의 트랜스폼 끝나고 나면은 샘플링이라는 걸 할 건데, 샘플링. 두 번째로 이 샘플링이라는 걸 우리 또 요걸 또 가지고 이 수식, 아까 내가 중요하다는 요 델타 펑션을 임펄스 트레인을 요걸 풀에 트랜스폼하면 다시 임펄스 트레인 나온다는 요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아까 그 풀에 트랜스폼 풀이 시리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어떻게 되느냐, 어떤 걸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보세요라는 어떤 파형이 있어. 여보세요라는 파형을 이렇게 측정해봐도 이렇게 돼서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야 되거든. 그 디지털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샘플링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기적으로 뽑아낸다고. 이렇게 뽑아낸다고. 이 T0마다 뽑아낸다고. T0마다 뽑아낸다고. 그러면 이 샘플된 시그널, 이 샘플링된 시그널, X의 샘플된 시그널을 우리가 XT, 요게 XT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T에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곱하기 이렇게 하면 돼. 델타의 T-NT0 이렇게 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 델타가 좀 모양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샘플링을 한다. 어떤 임의의 시그널을 XT를 샘플링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델타 펑션이랑 곱하면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이랑 곱하면 된다고. 곱한다고. 임펄스 트레인과 곱하면 된다고. 어떤 임의의 시그널하고 샘플링을 할 때 이 샘플링이 우리가 다음 장 한 챕터가 지금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끝나고 샘플링 할 거야.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얘기했잖아.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시그널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T0 하면 어떻게 된다고? X의 T0만 뽑아 나오잖아. 이게 델타의 T-T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임펄스 트레인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 T0마다 NT0마다 뽑아내야 되니까 이걸 뽑아내 이렇게 표시한다. 곱하기가 되니까 이 곱하기로 되니까. 그럼 이렇게 샘플링한 시그널. 그러면 원래 있는 시그널, 예를 들어서 원래 있는 시그널 이렇게 있었어. 원래 있는 시그널. 이게 XT야. XT가 요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요거를 샘플링했다. X의 샘플된 시그널. 이거는 XT에다가 곱하기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 TS를 합시다. 이거 뭐 T0로 할까? T0나 뭐 그냥 상수니까 좀 똑같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뽑아낸 거, 이렇게 뽑아낸 거, 여기 T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낸 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XF가 나타났다. XF, 뭐 예를 들어 XF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F0랑 F0라 하지 말고 그냥 뭐 하여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XF. 그러면은 샘플된 시그널의 풀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걸 봅시다. xt에다가 아까 xt에다가 곱하기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xf라고 하고 곱하기라 하면은 풀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고? 컨버전 되거든. 그러면 임펄스 트레인은 어떻게 된다고? 1 over t0의 썸의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xf랑 컨버전이네 이번에는. 아까는 곱하기였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럼 컨버전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1 over t0에다가 어떻게 썸에 어떻게 된다고? x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게 k는 마이너스 뭐 안 될까? 아, 이건 t네. n이네 n.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나오고 수식은 내가 풀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의미가 뭔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f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좀 빠졌네 이게. kf0 이렇게 되는데 k를 빼먹어서 이렇게. 무슨 말이야? xf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xf가 어떻게 kf0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야. 물론 앰플리튜드는 1 over t0로 바뀌는 긴 한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xf가 kf0마다 반복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xt가 만약에 잘 봐봐. xt가 이렇게 뭐 여보세요 했던 요 시그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했던 요거는 이제 주어진 거야 이거는 뭐 페어라고 했잖아요. 주어진 건데 이렇게 됐는데 이걸 샘플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샘플링 딱딱딱딱 끊어져서 이 t0마다 샘플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반복이 된다고. 어떻게?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고 또 어떻게 f0에서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f0 이렇게 있고. 물론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는 이게 만약에 1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1 over t0로 이렇게. 앰플리튜드는 좀 바뀌긴 한데 이게 쫙 이렇게 퍼지는 이게 이 f0마다 반복이 된다고 이게 이쪽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요 앞에 이게 주기 신호 요 나타내는 거 이거랑 이 주기함수의 주파수를 설명을 가능하다. 이 뭐 풀의 시리즈로 설명할 수 있는데 풀의 트랜스폼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고 풀의 트랜스폼이 사실 훨씬 더 쉽거든. 풀의 시리즈보다도. 풀의 시리즈는 구하기가 어려워. 나도 어려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도 어렵다고. 어려운데 하여튼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다고? 이 샘플링도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사실 이게 이 웨이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임의의 시그널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샘플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반복으로 샘플링 하는 순간 샘플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프리퀀시에서.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샘플링을 하면은 우리가 왜 샘플링 하는 거야? 아날로그 시그널을 왜 샘플링 하는 거야? 디지털로 바꾸는 거거든. 디지털로. ADC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면 뭐 0101 이렇게 바꾸는 뭐 이렇게 되는데 ADC라는 게 결국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아날로그 이 ADC라는 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인데 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 첫 번째로 샘플링이라는 걸 해야 돼. 두 번째로 뭘 해줘요? 퀀타이제이션을 해줘요. 퀀타이제이션. 잘라서 해줘야 된다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샘플링. 그 샘플링이라는 걸 이제 디지털로 바꿔줬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은 샘플링이 해줘야 돼 반드시. 여보세요 하면 이거 샘플링 해가지고 010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샘플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샘플링 하는 순간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반복된다고 이게. 반복된다고. 주파수가 반복이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엄청나게 중요해. 엄청나게. 뭐 별표 한 100개 하고 싶어. 100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우리가 디지털을 바꿔야 되잖아. 모든 디지털 시그널은 모든 디지털 신호는 사실 이미 샘플 된 거거든.
샘플링 했다고. 되었다고. 샘플링 했는데 모든 디지털 신호는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래서 뭐 한다고? 반복이 된다는 거야. 이게 사실 디지털 신호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가장 중요한 성질. 이게 디지털 신호. 여러분들 지금 디지털 다 쓰고 있잖아. 디지털 쓰고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뭐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뭐 PC나 뭐 지금 쓰고 있는 것 같다. 디지털 아닌 게 없어. 여러분 쓰는 것 중에 디지털 아닌 걸 가져와봐.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없어. 거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디지털이 아닌 걸 쓰는 게 거의 없다고. 뭐 유선 이어폰 이 정도는 뭐 디지털 아니네. 유선 이어폰은 디지털 아니고 무선 이어폰부터는 이제 디지털 다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뭐 예전처럼 AM, FM 라디오를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아날로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 전자기기 중에서 다 디지털화 된 걸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좀 그래서 이 모든 디지털 신호가 샘플링 되었기 때문에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주파수 영역에서 반복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장에서 또 이 한 챕터 동안 이 얘기를 또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얘기를 듣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수식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xt의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대표 선수에다가 컨볼루션 해주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두 가지 설명 가능한데 첫 번째로 뭐가 된다고? 첫 번째로 이게 주기함수의 주파수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거, 딱딱 끊어진다라는 거.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게 샘플된 시그널, 샘플드 시그널이 주파수가 반복이 된다. 요 두 가지를 요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수식이야. 이게 왜 내가 그냥 심심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내가 그냥 심심하니까 아이고 그냥 뭐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 거 요거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 이라고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컨볼루션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컨볼루션 자체는 뭐 그냥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비하면 그냥 아무도 아니야. 그냥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요거는 요 얘기는 아까 이거 내가 얘기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랑 풀이의 변환 관계를 요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기 신호를 우리가 주기 신호를 이제 XT라고 해놨네. 이게 이제 풀의 시리즈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풀의 시리즈 한 거예요. 이게 풀의 시리즈를 표현한 거고, 이걸 이제 풀의 시리즈를 요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하는 거지. 익스포넨셜 j 2파이 k f0 t 요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델타 k f k 마이너스 k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뭐 다른 거는 상수니까 이건 상수거든. 썸이나 xk는 상수거든. 풀의 트랜스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요 부분만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풀의 트랜스폼은 t를 바꿔주는 거야. 주파수가 아니 시간 t가 되어 있는 시그널을 xt를 xf로 바꿔주는 그걸 찾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t가 중요한 거예요. t 다른 거는 상관이 없어. t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 xt를 이게 대표 선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표 선수 딱 하나만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대표 선수 딱 하나만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하고 컨볼루션 시키면 이게 주파수로 나타나거든. 주파수가 아니라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요 다 했던 거야. XF랑 요 또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컨볼루션이 곱하기가 되고 요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XK가 된다는 거. 이게 XK. 요 똑같네. 이거 잘 봐봐. 이거는 같잖아. 이거 같잖아. 이 두 개가 같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풀의 시리즈를 구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 이거 구하는 게 어려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하는 방법.
F는 XF는 구하기가 쉬워. 풀의 시리즈에 비해서는 구하기 쉽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게 연결시켜 준다고 여기서. 그래서 KF0마다 있다라는 거. 샘플링한 값이. 그래서 뭐 그렇고 뭐 주기 신호 이게 신호의 스펙트럼,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을 뭐 이산함수 뭐 이거는 뭐 이건 기본 주파수를 말하는 거. 잠깐만. 스펙트럼을 이게 샘플링한 이산함수를 이걸 기본 주파수로 오는데 뭐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갑시다. 이거 뭐. 그다음에 이거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요 임펄스 트레인 펄스 트레인을 요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풀의 시리즈를 가지고 했었어. 이거 풀의 시리즈 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 풀의 시리즈 요거 할 때 요거 했었다고. 이거 했잖아. 이거 풀의 시리즈 급수 요 분명히 했었어. 뭐 이거는 사기 치는 거 아니야. 그냥 24페이지 한번 보라고. 24페이지 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해보자는 거야. 이걸 풀의 트랜스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다고? XT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렉탱귤러 이게 썸으로 보면은 썸에 이게 T가 아니 이게 렉탱귤러 XT는 썸에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 이 X 이게 X 이 대표 선수가 이게 대표 선수잖아. 대표 선수 이게 어떻게 돼? 대표 선수를 이걸 김명보 네. 이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거? 렉탱귤러 타원의 T입니다. 타워분의 T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대표 선수에다가 뭐 이 렉탱귤러 이게 타워분의 T 마이너스 NT 이게 주기가 T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렉탱귤러 타워분의 T에다가 컨볼루션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0 여기 T0가 아니라 TT라고 적으면 되겠네. T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 시리즈를 지난번 구했는데 풀이 시리즈 이거 5장에서 구한 거 있어. 이거 구해보세요. 이거 시험 그대로 나갈 수 있어. 이 똑같은 걸 풀이 시리즈도 구하고 풀이 트랜스폼으로 구하라고 그러면은 따로따로 구해야 돼. 이거 뭐 내가 기본적으로 자주 내는 시험이야. 그럼 요거를 이제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렉탱귤러 타워분의 T는 풀의 트랜스폼하면 뭐가 되는 거야? 김성원. 네, 교수님. 김성원이 아니라 김성원. 이거 어떻게 돼? 싱크 싱크인데 어떻게 돼? 렉탱글이 타워분의 T 맞습니까? 타워분의 T야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거 타워잖아 이게. T 싱크 타워 싱크인데. 타워 싱크 타워. F 타워입니다. 뭐 F 타워야 뭐 하여튼. 타워야. 네. 맞아. 그냥 타워 F야. 그래, 맞아. 그러면은 컨버전은 어떻게 되고 곱하기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게 지금 1 over t에 이게 썸의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를 합시다. 어떨 때는 뭐 T0로 적을 때 있고 어떨 때는 F0로 적을 때 있는데 똑같은 거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다시 적으면은 썸의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T분의 타우의 싱크에 이게 F가 KF0일 때 있으니까 타우 KF0에다가 어떻게 여기 넣으면은 델타의 F-K F0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XK야 이게 XK라고 이게 XK라고. T분의 타우의 싱크 타우 K F0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 이게 진짜 그런지. 잘 보면은 XK 요 구한 거 이거 어디 갔어요? 이게 아마 안 나오네. 이게 안 나오네. 이거 하여튼 이거 구하면은 그렇게 나와 이거 뭐 여기서는 지금 이 장에서는 안 나오고 아마 내가 이걸 다시 이 강의 노트에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와 이게. 그래서 똑같아 두 개가.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다 똑같아. 뭐 안 똑같으면 그게 사기야. 그럼 풀이가 잘못된 거지. 잘못 푸른 거지. 그럼 우린 그걸 뭐 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주기가 이제 T0마다 반복되는 거지. 렉탱귤러 펄스인데 앰플리튜드 A고
이게 이제 타우가 2분의 t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풀의 시리즈로도 구할 수 있고 풀의 트랜스폼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응? 똑같이 되는데 요걸로도 구할 수 있고 요걸로도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구하는 거는 풀의 트랜스폼이 더 쉬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풀의 트랜스폼이 더 쉽다고.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이렇게 주기함수를 뭐 어떻게 이 주파수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한다. 왜? 이게 더 쉽기 때문에. 풀의 시리즈보다 일단 다루기가 쉬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풀의 시리즈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풀의 시리즈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주기함수구나. 이게 주기함수구나. t0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1 t0가 되는구나. 이게 kf0마다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미 풀기 전에 이미 다 알 수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게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이 kf0, f0에 이게 배수배되는 거 이렇게 마다 이게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딱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은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훨씬 더 쉬워져. 계산은 풀의 트랜스폼이 쉽거든. 풀의 시리즈는 그걸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풀의 트랜스폼은 내가 이제 5가지 외우라고 했잖아. 그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그냥 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는 보면 2분의 A에 여기는 싱크에 뭐 2분의 K 이렇게 되겠네. 뭐 이게 같다라는 거야. 이게 결국 이 XK랑 여기 XK가 이게 XK거든. 이게 XK가 된다. XK가 같다고. 두 개 같다라는 거, 요 두 가지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이거 오늘 숙제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를 요걸 이 작년 시험하고 재작년 내가 나중에 또 풀어주긴 할 텐데 똑같은 XT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요 페이지에 나왔던 요거를 요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거? 요 25페이지 오늘 배웠던 거 25페이지 나온 거를 25페이지 이 페이지에 나온 XP 나오는 XT를 풀이의 시리즈로도 구하고 1번, 2번 풀이의 트랜스폼으로 하고 이 비교해봐라. 두 개를 비교해보라. 여러분 손으로 적어봐야 돼. 이거 작년 시험 문제야.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험 문제 중에 유형 중에 하나야.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 중에 이거 풀이의 시리즈를 구하는 거 이거 뭐 예를 들어 5점, 이거 풀이의 트랜스폼 구하는 거 5점, 또는 뭐 이거 풀이의 시리즈 구하는 거 10점, 이거 풀이의 트랜스폼 구하는 거 10점 따로따로 구해야 돼.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두 개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야 된다고. 요렇게 나온다고. 이게 내가 나중에 이제 그 뭐 문제 풀어줄 텐데 아마 그때 보면은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마 알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요런 것들을 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보니까 질문했네 김성지가. 보자. 델타 펑션은 한 점에서 값이 무한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XT에 곱하기 임펄스 트레인을 하면은 XK T0의 값도 무한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요게 사실 좀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야. 이게 잘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XT에다가 곱하기 t 마이너스 nt0 이렇게 되잖아. 썸을 이제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전에 얘기했지만 델타는 사실 실제로 만들 수는 없어. 실제로 만들 수 없고 델타는 그냥 그 nt0에서만 그러니까 t가 nt0에서만 값을 갖는다. 다른 요런 문장을 어떤 게 x가 nt0에서 값을 갖는다라는 걸 나머지는 다 제로고 이게 t가 nt0에서는 0이고 요 두 문장을 원래 이걸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델타의 t-nt0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좀 이해를 하겠어.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은 t가 nt0에서 0을 가는데 이건 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게
t가 nt0에서 어떤 값을 갖는데 어떤 값을 갖냐 하면은 이게 무한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t 말해서 nt0를 이걸 적어보면은 나머지는 대우는 제로고 t가 nt0에서는 나머지는 t가 nt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를 간다는 게 문제야.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아. 실제로 이 수학적으로 정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무한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델타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의해야 돼. 델타 펑션은. 델타 펑션은 t-t0 이렇게 하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t0보다 좀 작은 거, t0보다 더 큰 거 이렇게 되면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여기 딜t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델타는 늘 어떻게 델타 펑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 세상에는 없어. 사실 델타 t는 이 세상에 없는 펑션이야. 이거랑 비슷해.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왜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j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데 이거는 델타 t는 t가 제로일 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건 실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델타 t를 만들려면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어. 이게 t가 이 0보다 굉장히 작은 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이게 10의 9승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폭이 10-9승이 폭이 10-9승이고 높이가 12-9승이면 1이 되잖아. 1. 이게 이제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게 점점 더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계속 올라간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20승이고 이게 10-20승 이렇게 되면은 펄스가 이렇게 되면은 펄스의 폭이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다고. 뭐 폭이 이걸 적분했을 때 적분했을 때 이게 1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델타 펑션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순간에만 존재하고 어떤 순간 딱 특정 순간에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어떤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델타 펑션을 만들었다고. 근데 델타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된다고. 어떤 특정 순간에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정 순간 뭐 0.00001 뭐 어떤 타임 인터벌이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딱 그 순간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게 이 세상에 없거든.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1년 11월 24일인데 지금 오후 4시 18분 뭐 예를 들어 30초다 이러면 그 3초는 없어. 그런 거는 30.0 29.99초부터 30.0001초 그 사이라는 건 있지만은 30초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특정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내가 분명히 내가 뭐 그냥 4시에 만나자 하냐. 4시 00분에 만나자 한데 4시 00분에 만나면 이거 도대체 00분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 00분이라는 게 생각해봐. 시간이라는 건 연속으로 흐르고 있다고. 이게 시간이라는 건 흐르고 있다. 이게 시계 같으면 4시 같으면 이렇게 표시하겠네. 이렇게 돼 있네. 이게 4시를 연결하고 이게 뭐 긴 바늘이 이렇게 이게 짧은 바늘인데 4를 가리키고 이게 긴 바늘이야.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초시계는 계속 초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뽑아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4시라는 건 실제로는 3시 59분 이 59.0099 뭐 어떤 이 9가 끝까지 나가는 이 사이하고 그 다음에 4시 00분 0.00001 요 사이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역이 있을 뿐이지 그 특정 순간은 이 세상에 사실 없는 거야 이게. 델타 t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10-2승 동안 뭐 이렇게 존재하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렉탱귤러 같으면 1초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1초 이 렉탱귤러 1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t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1초만큼 마이너스 0.5초부터 0.5초 사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10-6승으로 만들려고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이 면적을 전체 면적을 1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0-6승이면 앰플리튜드가 12-6승이 돼야 되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이걸 점점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확대를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이게 10만 10승에 10의 10승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이걸 점점 확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10만에서 100승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0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델타 펑션은 그래서 늘 어떻게 했냐. 이 적분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델타 펑션이라는 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거 뭐 적어놓고 왜 갑자기 상상 속에서 존재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 이거. 무한대가 되지 않아. 무한대가 된다 하더라도 무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결국은 델타 펑션은 늘 뭐하고 같이 나오냐 하면은 인테그랄하고 같이 나와야 되거든. 늘. 그 순간만 뽑아내려면 인테그랄 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정의로워야 된다. 우리 사회가 뭐 정의로워야 된다. 뭐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 공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 그 말은 굉장히 공정이라는 말이 좋은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하여튼 뭐 좀 너무 길어지니까 뭐 이 정도로 합시다.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다음 시간에 또 내가 좀 더 얘기를 해줄게. 하여튼 뭐 무슨 다른 질문 있나? 너무 늦게 끝내네. 다른 사람 다 나가고 김명보만 남고 다른 사람 다 나가. 나도 괜찮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